안녕하십니까. 강원도 사는 경상도 여자 김선혜입니다. 저도 내려와서 사투리 마구마구 쓰니까 너무 좋네요. 여담이긴 한데 원주문화도시를 둘러싼 주요 인사들이 다 경상도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마창진 라인이 만들어져 갖고요. 저희끼리는 뭐하러 이렇게 추운데 와갖고 다들 고생이냐고 빨리 내려가자 하면서 이렇게 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수영을 굉장히 애정하는 곳이에요. 그 학교 다닐 때 아까 이제 관광특구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광안리가 관광특구였잖아요. 그 관광특구의 장점이 밤새 술집을 하잖아요. 그래서 술 마시러 광안리 많이 왔던 기억도 있고요. 아까 센터장님 말씀해 주셨던 이 수영 문화도시의 방향성을 봤을 때 참으로 다행히 원주가 지금까지 추구해오고 지금 진행하고 있던 방향성하고 좀 유사한 부분들이 많아서 오늘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겠구나 좀 생각을 했습니다. 이 혁신과 거버넌스라는 이 키워드가 사실 원주 문화도시에서 지금 지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회 문제를 문화적으로 실천해보자, 해결해보자라는 이런 지향점 자체가 우리 센터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속에서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인가, 거기에 방점을 맞춰서 시민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실천하는 거버넌스를 지향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 그 센터장님으로부터 이제 거버넌스, 참여에서 생산과 공유로라는 이 주제를 듣고요. 굉장히 도전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는 너네 문화도시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거버넌스 실체가 있어? 라고 물어보는 것과 똑같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거버넌스가 이런 거를 주체를 만들어내고 구성을 하는 것도 물론 어려운 일이지만 여기에서 생산과 공유까지 일어난다? 그거는 그야말로 실체적인 거버넌스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발제를 여러 번 했었는데 거버넌스 관련해서 다 삭제하고 오늘을 위해서 다시 작성을 했습니다. 그 문화도시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모든 도시는 특별하고요. 모든 도시의 거버넌스도 특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주는 문화도시 원주에서 사업적 정체성, 문화적 정체성, 역사적 정체성을 찾아오는 과정들을 통해서 36만 5천 개의 문화도시 원주라는 비전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 거버넌스 체계는 5개의 판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요거는 맨 마지막에 한 번 더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사실은 오래 걸렸어요. 2016년에 시작을 했고요. 지금 현재 2021년으로 오는 과정 속에서 좀 연도별 과정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3년 정도였습니다.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을 통해서 원주도 문화도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때는 정말 이야기만 나누었습니다. 다양한 삶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리고 지역과 문화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참여로부터 시작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참여하게 할까?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다라고 했을 때 이런 라운드 테이블, 포럼의 형태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런 문화예술활동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원주는 그림책을 창작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의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결국에 이것들이 모이니까 도시문화 아카이브가 되는 현상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면 수영구에서는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를 나눌까? 이게 왜 다양해야 되냐면 그래야지만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다양한 주체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10만 명 정도 만났습니다. 굉장히 많죠. 여기에는 전시 행사까지 포함이 되어서 좀 더 이제 많아질 수 있었는데요.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저는 핵심은 이거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문화 사업을 하거나 문화 행정 안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사실 뻔한 사람들이 모일 수 있거든요. 근데 첫 번째는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우리가 의도를 하고 이렇게 시작을 했던 건 아니고요. 원주 문화도시는 원주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기득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얘기였고요. 원주에서 누가 주체적으로 플레이어로 뛰는지조차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굉장히 매력적인 사업을 설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그런 포인트들이 기존의 원주에서 일어났던 활동들하고 달랐기 때문에 새로운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자리에 올 때 저희는 단체 자격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예총, 민예총 다 떼고 다 개인 자격으로 오셔서 나의 이야기를 하실 수 있도록 했고요. 두 번째는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시민 참여를 위해서 시간, 주말, 평일, 저녁, 특히 전업주부들은 평일 오전만 시간이 가능하잖아요. 직장인들은 평일 늦은 시간이나 주말이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시간, 장소, 주제, 깊이, 초빙 전문가 등을 다양하게 구성을 했고, 세 번째는 이런 이야기들을 생경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외부 관찰자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것을 꼭 기록했습니다. 이 이야기에 담은 이야기들을 기록하는 과정 중에서 총 4가지 정도의 이슈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청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원주는 여기 대학이 하나도 없다고 했지만 인근의 대학들이 많으시잖아요. 원주는 의외로 6개 대학이 모여 있습니다. 학생만 3만 명이 살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생들이 딱 2가지 바람이 있다라고 해요. 뭘까요? 첫 번째는 서울로 취직하는 거. 두 번째는 원주가 혁신도시가 들어와 있어요.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취직하는 거였습니다. 이 2가지를 보면 그렇게 니즈가 없었고, 내가 만일에 문화활동을 하고 싶다, 어떤 문화적 직업을 가지고 창조산업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면 원주를 떠나야 되는 상황들인 거죠. 그래서 청년들하고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안에서 이 청년들이 스스로 내가 이 지역에 살고 싶은데 이 지역에 일이 없다? 그럼 직접 만들자라는 분위기들이 조성이 되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인구 구성에 대해서 또 수용도 굉장히 이제 다른 도시들과 다른 특이한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원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주민이 굉장히 많아요. 혁신도시, 기업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원주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저희는 사실 혁신도시 공공기관으로 이주하신 분들을 저희는 강제 이주자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수영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직장이 옮겨간 거죠. 뭐 저기 기장이라든지 어디 목포 쪽으로 옮겨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직장에 계속 다니기 위해서는 목포나 기장으로 이사를 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거죠. 이게 강제적으로 일어난 상황이었고, 그런 형태로 해서 원주에 유입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러면 그들은 내 가족도 서울에 있고, 내가 다 졸업한 학교도 서울에 있고, 내 취향도 서울에 있고, 나의 친구들도 서울에 있고, 모든 게 다 서울에 있는 거죠. 그래서 원주에는 상당수 인구가 평일에는 원주에 머물고 주말에는 서울에 있는 내가 익숙한 곳으로 가는 인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전업주부들 사이에서 많았고요. 이제 이런 인구층을 발굴을 해서 이들과 함께 문화 프로젝트를 통해서 원주에서 잘 정주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민민협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민관협력들에 대한 사업들을 통해서 실제로 공진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프로젝트 들어오면 다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지내잖아요. 그러면서 친구가 생기고 이런 알게 된 사람들끼리 원주에서 직접 이런 일들을 벌이는 그런 상황들이 사업 한 3년 차 정도부터 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원주가 문화도시 예비도시로 갈 때는 딱 이 한마디로 되었습니다. 시민이 이제 문화를 이야기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사실 강원도에서 춘천, 원주, 강릉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문화불모지거든요. 군사도시. 아마 원주를 거쳐서 군대를 가시거나 면회에 가셨던 분들 되게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는 말 그대로 군사도시고 문화 향유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낮은 도시라고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실제로 통계적으로 봐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도시가 어떻게 문화도시의 제1차로 선정이 되었느냐. 그거는 이 도시가 문화적으로 풍성해서 문화도시라고 불리울 만한 자격이 있어서 된 게 아니라요. 원주는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문화를 이야기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끌어져 나오는 문화적 욕구, 욕망들을 풀어내줄 만한 사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화도시에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마중물 예산을 바탕으로 해서 원주에는 굉장히 많은
문화적 사업들을 했었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주는 문화도시로 이렇게 좀 선정이 되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수영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 수영은 문화도시가 되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분명히 그 이유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들에 대해서 시민들과 합의하고 방향성을 찾아 나갈 때 그것이 결국 이제 문화도시의 진정한 거버넌스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첫 번째 단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 3년 정도의 이야기를 담는 거를 통해서 거버넌스 기초를 확립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과정에 우리가 기록이 중요하다라고 했던 이유는 정말 프린트를 해보니까 한 요만치 정도 쌓였어요. 이거를 바탕으로 문화도시 조성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런 시민의 이야기를 우리는 80안기 실천 과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연구 영역 통해서 문화도시 조성 계획이 있었겠죠. 예비 사업에 제출을 할 때요. 그것을 시민들의 언어로 치환시키는 작업들을 예비 사업 동안에 진행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한 3년 정도 모인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보니까 빠진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연령대로 봤을 때 은퇴하신 분들이 빠져 있었고요. 청소년들이 빠져 있었고, 특히 우리는 이제 이주민들 중심으로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원주에 사시던 도시의 정체성을 풍성하게 아시는 체감하고 그런 경험치들을 가지신 분들이 무척 부족했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이런 분들을 더 초대해서 좀 거버넌스 체계를 세대별로 좀 확산시키는 운영 체계를 비로소 한 4년 차에 좀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진행을 했고요. 뭐 도출 과정도 이렇게 좀 진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요거는 자료를 아마 공유를 좀 해드릴게요. 그거는 공유형으로 제가 좀 다 디테일하게 좀 작성을 했고요. 그래서 비전 체계 역시 이 36만 5천 개의 문화도시 원주라는 이 워딩도 사실은 어떤 한 자리에서 어떤 시민이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이거든요. 그것들을 이제 종합을 해서 이것이 실체적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문화도시 정체성과 비전 체계가 거버넌스 체계 하에서 실천이 될 수 있는 형태로 이 지금 문화도시 원주 문화도시 비전 체계는 굉장히 좀 실천 전략을 염두에 두고 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자료를 통해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81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머릿속이 복잡해지죠. 이 81개를 어떻게 실천을 하냐? 굉장히 무식한데 명확합니다. 5년간 문화도시 80일 실천 과제에 따라서 81개 원주 테이블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겠다. 상상이 되시나요? 굉장히 명확한데 어떻게 81개나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고요. 저희도 내면서도 미쳤다 생각을 했어요. 의논을 했어요. 이제 같이 논의하시던 분들하고 이게 되게 무모해 보이는데 이 실천 과제를 좀 줄이거나 이거를 사업 구조화시키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했는데 결론은 뭐였냐면 우리가 맞는 거니까 일단 한번 해보자. 나중에 고치더라도.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제출을 하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추진명포도 굉장히 명확합니다. 비전 체계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시민실천형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문화도시 80일 실천 과제를 실현하고 그래서 도시문화를 구축 한번 해보자. 5년 동안. 이렇게 명확하게 지금 가고 있고요. 원주 문화도시는 원주 테이블로 시작해서 원주 테이블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 구성 원리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80안개 실천 과제를 도출했잖아요. 요거를 실천하는 방식입니다. 이 안에서 지역 문제나 시민의 이야기가 생각으로 도출이 되고요. 이 생각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아까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민관협력, 민민협력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 일어나야 되는가? 이 시민의 생각을 실천하기 위한 자원들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그래서 A라는 기관과 B라는 기관이 기관 대 기관으로 협력하는 방식이 아니고 어떤 이슈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만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과 자원들을 봤을 때 사람이 배치가 되는 겁니다. 추진 주체들이 들어오고요. 이 추진 주체들은 실제로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형태로 주요 주체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이 원주 테이블을 통해서 원주 문화도시는 이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실행과
생산과 공유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3번이 지역의 역사적 인물 재조명을 통해 저항 실천의 시대적 가치를 높이겠습니다라는 게 있습니다. 되게 어렵죠? 네. 중천 철학도서관이라고 있어요. 원주에는 철학도서관이 하나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제안을 주셨어요. 우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철학책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어때? 라고 제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00만 원 내놓을 테니까 너네 센터가 300만 원을 대. 그래서 이거 600만 원짜리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원들은 어떤 게 있냐면 원주에는 문화도시 아고라 원주민회라고 25명의 모임이 있고요. 이 안에서 도시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실제적으로 6개 문화도시 정체성과 80만 개 실천 과제를 정리해낸 모임입니다. 이들의 활동 결과집이 있었고요. 그리고 전국 유일의 철학도서관과 도서관 회원들이 있었고 운곡학대, 무의당학교, 철학자 네트워크 등 이런 자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였습니다. 시민 24명, 철학자 4명, 중천철학도서관, 우리센터가 모여서 이 테이블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11월 정도 되면 올해의 철학책 한 권을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또 하나는 시민자산화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원주도 실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카데미 극장이라고 있어요. 굉장히 오래된 단관극장인데 작년에 모든 공모 사업에 다 떨어졌어요. 이게 민간에서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사라질 위기에 처했는데 시민들이 모인 겁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원주 테이블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카데미 극장을 보존하자라는 명확한 그런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보존추진위원회 41명, 영상미디어센터, 협동조합 모두 시민문화팀 4개 주체가 모여서 진행을 했고요. 지금 요거는 저희가 생각했던 결과보다 굉장히 빨리 나왔습니다. 지금 총 인원이 한 1,300명 정도 참여를 하셨는데 그 사이에 원주시가 옛 아카데미 극장에 대해서 매입을 하겠다고 이번 주 월요일에 시장님이 시정 발표를 하셨습니다. 이런 형태로 해서 원주는 시민들의 활동과 바람들이 시책과 연결이 되어서 실현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안에서의 매개 방식들이 원주 테이블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이 원주 테이블이 작동하는 거는 원주 테이블을 만들어서 이렇게 모여보자라는 걸로 되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5개 영역별로 저희는 구체화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원주 테이블 운영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 자원들이 모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 자원들이 모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고 관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른쪽 영역에서 지역 문제 기반한 문화연계 강화 활동을 무척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 이 빨간 부분은 뭐냐면 이런 이야기들이 공유가 돼야 됩니다. 아까 그 공유 플랫폼 정보 공유 플랫폼 말씀하셨잖아요. 원주가 오픈을 했어요. 여기는 시민 공유 플랫폼으로서 아까 말씀하셨던 개념이랑 똑같습니다. 이 시민 주체가 우리들의 활동 결과를 올리고 이런 정보들이 다양하게 공유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네 번째 영역은 뭐냐면 기록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기록된 시민들의 언어가 실제로 빅데이터로 분석이 되어서 이것이 정책화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원주롭다 백오피스 형태의 개발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거버넌스 유지 강화를 하기 위해서 원주시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는 연결 매개체다. 우리는 촉진제다. 그렇게 우리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현재 2021년 5월 17일 현재 25개 테이블이 이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요. 작년 기준으로 해서 협력 주체가 총 111곳, 협력 사업 41건을 진행을 했습니다. 공유 시스템은 한번 들어가 보시면 우리 센터 역시도 하나의 파트너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50개 파트너가 활동 중에 있습니다. 경영 시스템은 저희는 이 원주 테이블을 브랜드 체계화 시켜서 이렇게 브랜드로 만들었고요.
이런 문화도시 센터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이 원스테이블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전략들을 가져야 되는지 올해 2021년은 이런 형태로서 워크플로우를 짜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